오후 1시 마켓뉴스나우 이동재입니다. 미증시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어제 상승을 이어가는 우리 시장입니다. 어제 코스피를 약 170포인트 정도 끌어올린 반도체 투톱이 오늘은 약간 쉬어가는 가운데 시장 전반에는 온기가 감도는 모습인데요. 국내 증시 현재 지수 상황은 어떨지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현재 시간 코스피는 강한 흐름을 보이는 반면 코스닥은 약간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오늘 종목 전체적으로 빨간불 켜는 가운데 원전주의 강세가 눈에 띕니다. 0.77% 오른 5,329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오늘 종목별로 엇갈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에코프로가 지수를 방어해낸 모습입니다. 현재 시간 0.11% 내리면서 1,143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일중 흐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락 출발한 코스피는 즉시 상승 전환에 성공하더니 이후 10시를 기점으로 상승폭이 가팔라지면서 사상 최고치 경신에도 성공했습니다. 현재 시간에도 강한 모습 이어나가면서 5,328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처음에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1,160포인트 탈환에도 도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후장을 앞두고 상승폭이 둔화되면서 하락 전환이 이뤄졌습니다. 현재 시간에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이어가고 있고 약보합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관의 매수세가 눈에 띄는 코스피입니다. 기관이 현재 시간 8천억 원 넘게 사들이면서 강한 매수세 나타내고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 물량을 쏟아내면서 1조 넘는 순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이 1,100억가량 소폭 사들이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이 지수를 방어해내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2천억가량 사들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 팔자세를 장 초반부터 계속 이어나가고 있고 기관이 장중 손바꿈을 보이면서 현재 72억 원 방향성 탐색하는 모습입니다. 환율 상도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방어에 외환 보유액이 21.5억 달러 감소했다는 뉴스가 나왔었는데요. 1,450원대 선에서 당분간 머무를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0.18% 오른 1,4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투자 뉴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미국 시장에서 연초부터 호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차 미국 법인은 지난 1월 현지 판매량이 55,624대로 전년 동월 대비 2% 증가하며 역대 1월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는 SUV 라인업이 전체 판매 77%를 차지하며 실적을 견인했고 하이브리드 수요도 60% 이상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기아 미국 법인도 1월 한 달간 전년 동월 대비 13% 증가한 64,502대의 판매를 기록해 역대 1월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난해 9월 미국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 폐지의 영향으로 현대차와 기아의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33.7% 감소했지만 하이브리드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를 상쇄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 시간 현대차의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현대차 장 초반부터 강한 모습 이어가면서 2.14% 오른 50만 2천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기아 같은 경우도 1.23% 소폭 오르면서 15만 6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의 방한 증가에 따른 국내 카지노 관련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예상되면서 관련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IBK투자증권은 국내 카지노 기업의 올해 1월 실적이 전월 대비 전반적인 반등에 성공하며 비수기 저점을 통과했다고 진단했고 롯데관광개발과 파라다이스, GKL 등 카지노 3사의 고객이 실제로 투입한 현금이 1조 1,7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9% 증가했으며 순매출도 30.2% 늘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중국인 관광객이 전체 시장의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며 중일 관계 악화로 지난해 12월 방일 중국인은 전년 대비 45% 넘게 급감한 반면 같은 기간 방한 중국인은 28.4% 늘어났다며 중국의 최대 명절인 춘제를 전후로 방한 중국인 증가세가 더욱 가팔라져 카지노 기업의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현재 시간 카지노 관련 기업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다이스가 장 초반부터 강한 모습 이어가면서 현재 시간 7.71% 오른 19,99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오름폭이 다소 조정되는 모습입니다. 2% 넘게 오른 24,9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뻥튀기 상장 의혹으로 거래가 정지됐던 반도체 설계업체 파두가 주식 거래 재개 이후 연이틀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는 파두의 상장 폐지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결정했고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정지됐던 파두의 거래가 어제부터 재개됐습니다. 앞서 파두는 기술특례 제도로 코스닥에 상장되는 과정에서 매출을 부풀렸다는 의혹으로 검찰에 기소됐는데 파두는 코스닥 입성 당시 연간 매출액 자체 추정치를 1,202억 원으로 제시했으나 상장 이후 공개된 2, 3분기 매출액이 각각 5,900만 원과 3억 2천만 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시간 파도의 주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도가 현재 시간에도 상한가 지켜내면서 35,850원 선에 계속 머무르고 있습니다. 강한 움직임을 보였던 이번 주 다른 거래일과는 다르게 오늘은 눈치 보기 장세가 다소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다만 미국 증시의 약세에도 우리 시장이 견조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점은 고무적인데요. 코스피가 향후 7,500포인트 달성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 만큼 기대감이 여전한 시장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살펴봐야 할 종목과 맞춤 전략까지 저희와 이어서 알아보시죠. 자, 옷장의 출발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해주시죠. 마켓나우 3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 이번 주에는 굉장히 큰 변동성을 겪었잖아요. 월요일에 하락 관련해 매도 사이드카가 코스피에 걸렸는데 어제는 또 매수 사이드카가 걸렸고 오늘은 이제 그런 변동성을 조금 진정시키는 그런 시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어제 엄청나게 올랐죠. 삼성전자가 어제 하루만 11%가 넘게 올랐는데 오늘도 선방을 하고 있고 장중에도 약간씩 상승불을 켰다가 다시 내려오는 이런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을 보면 오늘은 외국인이 현 선물,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다시 또 매도로 전환하다 보니까 시장이 상방으로 빠르게 튀어오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장이 여전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월요일에 시장이 엄청나게 빠졌을 때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과감하게 베팅하면서 매수를 했고 어제는 다시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가 또 튀어 올라가는 이런 어떻게 보면 개인과 외국인의 합이 맞춰지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왜 이렇게 올라가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 근본에는 실적이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모건 스탠리의 최근에 발간된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리포트를 확인하면서 과연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올해 얼마나 돈을 버는 건지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한번 체감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으로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결국에 그 상승의 여력, 상승의 그 이유는 바로 실적입니다.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실적 눈높이를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자, 얼마 전이었습니다. 1월 30일에 모건 스탠리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관련해서 리포트를 발간하면서 메모리가 이제는 더블업이 된다, 2배가 된다라고 이렇게 제목을 달면서 역시 리포트를 발간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도 높여 잡았지만 저는 결국에는 계속 지금 해외 리포트들이 제시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실적과 관련된 눈높이를 계속 체크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올라갑니다. 이러니까 자꾸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주가가 싸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오히려 코스닥 쪽의 반도체 소부장보다 밸류가 더 싸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오히려 코스닥에는 실적이 그만큼이 안 되는데 코스닥 쪽에서 소부장 종목들은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밸류가 비싸지고 있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밸류가 점점 싸지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 가지 올해와 내년에 이 실적 예상치를 모건 스탠리가 쭉 정리를 하고 계산을 해봤다고 합니다. 올해와 내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각각 체크를 해보면 자, 일단은 올해 영업이익을 모건 스탠리는 삼성전자가 245조 원까지 벌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연말까지만 해도 삼성전자 100조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었잖아요. 100조 정도여도 충분히 선방하는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뒤로 계속해서 120조, 130조, 150조 정도까지 나오더니 이제는 모건 스탠리에서 245조 원을 올해 벌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300조 원을 넘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도 영업이익률이 점점 50%의 근처로 올라가게 됩니다. 굉장한 수치가 나오는 거죠.
SK하이닉스도 역시 예상을 했는데요. SK하이닉스는 올해 한 180조 원 근처의 영업이익이 나올 것이다. 내년에는 200조 넘겨서 225조 원 수준이 될 것이다. 자, 이것도 단순하게 계산해 보면 SK하이닉스는 그러면 영업이익률이 거의 60%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걸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자, 이러면서 시장에서는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ROE, 자기자본이익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가격 결정력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직접 가지고 있고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공급은 여기에 맞춰주지 못하고 있고 계속 이런 상황이 펼쳐지다 보니까 이제 이 밑단에 있는 PER이나 PBR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나 밸류를 평가하는 게 무의미하다라는 식의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PER, PBR로 봤을 때 너무 낮게 나오잖아요. 삼성전자가 5배, SK하이닉스 3배 나옵니다. PBR은 다 1배 초반 수준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니까 이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다르게 주가를 평가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글로벌 IB 투자은행들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를 볼까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삼성전자는 올해 245조 원 정도를 영업이익 벌 수 있을 것이다. SK하이닉스는 179조 원 정도 벌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그냥 숫자로만 보면 뭐 많이 버나 보다 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한번 좀 비교를 해보려고 다른 이런 자금의 규모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건스탠리가 추정한 영업이익 올해는 이 정도이고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2026년 올해 정부 예산이 728조 원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버는 걸 합치면 만약에 예상치를 합치면 지금 420조가 넘는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올해 정부 예산의 절반이 넘어가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뭐 비교하기가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북한의 GDP를 좀 비교해 볼게요. 북한의 GDP가 한 국가가 45조 원입니다. 근데 SK하이닉스가 이거보다 지금 거의 한 3, 4배 높은 수준이죠. 삼성전자는 비교할 가치도 안 되는 정도의 엄청난 돈을 올해 벌어들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국가별로 비교를 하면 이제 많은가 보다라고 체감이 잘 안 되실 것 같아서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PER, PBR로 주가를 밸류를 판단할 수 없다라고 해외 IB들에서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그 의미는 무엇이냐? 이제는 미국의 빅테크들처럼 평가하고 가격을 비교해보고 실적을 비교해봐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미국의 빅테크들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되는 거냐 하면요. 빅테크와 비교를 하면 자, 2026년 올해 영업이익 컨센서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모건스탠리에서 추정한 영업이익 추정치를 적용을 했고요.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이런 회사들은 블룸버그에서 미국의 빅테크 블룸버그가 컨센서스를 추정치를 내놨는데 그거의 가장 상단, 그러니까 가장 좋은 상황일 때의 영업이익 추정치를 한번 이렇게 집계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수준이 나왔어요, 여러분. 삼성전자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보다 올해 돈을 많이 벌 거라는 예상입니다. 삼성전자 1,690억 달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245조 원을 우리나라 지금 환율 1,450원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서 1,450원으로 적용해도 1,690억 달러가 나옵니다. 그러면 알파벳 말고는 다른 빅테크들보다 훨씬 좋은 영업이익을 올해 기록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나오고요. SK하이닉스도 거의 엔비디아급의 영업이익, 1년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이다 라고 예상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걸 보시면 이제 약간 느낌이 오시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올해 벌 수 있는 예상치가 엄청나게 크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이렇게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도 사는 것이고요. 외국인들도 빠진다 싶으면 다시 사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마지막 보시면요. 그러면 내년엔 어떨까요?
내년에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내년이 되면 엔비디아가 오히려 조금 더 돈을 많이 벌 거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그래도 2,840억 달러 수준인데 삼성전자도 2,000억 달러 넘을 거다라고 예상치가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가 내년에는 300조 원 넘을 것이다. 317조 원을 역시 1,450원 환율로 보수적으로 계산해봐도 2,186억 달러 1년 영업이익이 나온다는 겁니다. SK하이닉스도 역시 1,550억 달러 넘게 이렇게 영업이익이 나온다. 올해, 내년에 계속 좋은 실적이 나올 거다라는 이런 전망들이 꺾이지 않는 이상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가 꺾이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시장에서는 평가들을 하고 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도 혹시라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못 담았다 하시는 분들은 기회를 잘 포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기술주 매도세 속에 하락 마감했지만 인텔은 AI 전략 재정비 기대에 상승했다. S&P 500과 나스닥은 각각 0.84%, 1.43% 떨어지며 고점 부담을 드러냈다. AI 관련 불안이 시장을 흔들었다. 엔트로픽이 법률 데이터 분석 업무를 자동화하는 AI 도구를 공개하자 기존 소프트웨어 정보 서비스 기업 주가가 급락하며 기술주 전반의 매도 압력이 커졌다. 이런 가운데 인텔은 AI, GPU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로운 수석 아키텍트를 영입했다는 소식에 0.9% 상승 마감했다. 리프탄 CEO는 GPU 설계를 이끌 핵심 인재를 데려왔다며 AI 사업 재정비 의지를 강조했다. 중동 긴장으로 유가는 급등했고 에너지주는 상대적으로 견조했다. 지수는 밀렸지만 금융 경기 민감주가 오르며 시장은 기술주 독주에서 순환매 국면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자, 오늘도 시장에서 돈 되는 섹터 테마 찾아보고요. 종목까지 선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YG경제연구소의 차용주 소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소장님과 오늘 시장에서 또 돈 되는 섹터 찾아봐야 되겠죠? 어떤 섹터 보고 계신지 바로 첫 번째 돈 되는 섹터 테마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첫 번째는 한알령 관련 종목을 살펴봐야 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2월이 됐고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나라는 뭐 설 연휴고 중국은 춘절 연휴가 시작이 되죠. 이러면서 이제 중국이 일본에 자꾸 압박을 가하고 있으니까 이제 한알령은 조금 해제되는 분위기, 기대감들도 나오고 있고 춘절에 또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올 거다 이런 전망들도 있습니다. 소장님 이러면 어떤 것들을 저희가 좀 투자 포인트 잡아볼까요? 예, 말씀하신 것들을 간단하게 다시 정리하면 네네. 문제 이번에 춘절 연휴는 한알령이 어느 정도 한알령이 이제 공식적인 건 아닌데 한일령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죠. 네네. 그런 것들 사이에 있어서 한알령이 좀 해제되는 첫 번째 명절이 아니겠나. 이렇게 그렇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2월부터 우리가 뭐 홍콩에서 공연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이제 많은 뭐 우리 이제 소속 가수들이 봄부터 공연을 하는데 그런데 중국 분들이 과연 우리나라를 얼마나 찾을 것인가 이것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위치가 주목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렇죠.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인데요. 네네. 일단은 한일령이 되면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와 좀 다르게 일본 같은 경우는 가지 말라. 여행을 가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비행기도 취소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제가 정확한 이제 시점을 모르겠는데 한일령이 된 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방한하는 중국 관광객들이 네. 30%가 늘었답니다. 오, 그럴 정말요? 정도로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인데요. 이제 이럴 정도로 많은 분들이죠. 제가 이제 광화문이나 종로, 명동 이렇게 다니면 외국 분들이 워낙 많죠. 근데 최근에 중국말들이 좀 많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는 중국 관광객들이 대부분이었다가 코로나 이후에는 글로벌 관광객들이 많아지다가 이제 상대적으로 중국 관광객분들도 많이 이제 오고 또 특징들을 놓고 보면 중국 관광객들 과거에는 이제 깃발 부대였다라면 지금 가족 단위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소규모.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필수 코스인 카지노 관련주들이 오늘 굉장히 많이 주가가 올라갔고 오늘 또 리포트들도 증권사 두 군데서 나왔어요. 그러면서 네. 전체적으로 드롭백, 그러니까 이제 베팅하는 금액이 좀 늘었다라는 것들이 맞물리면서 카지노 관련주들이 좀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시야를 조금 넓혀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최근에 백화점이라든지 화장품 같은 경우도 한일령 해제에 관련된 주식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무슨 소리냐? 라고 하시겠습니다. 화장품은 알겠는데 백화점 뭐냐라고 하면 네네. 백화점 같은 경우도 최근에 우리가 이제 내수 부진에 따라서 외국 관광객분들을 유치하기 위한 센터들을 만든다라는 것이 어제 저녁 때 메인 뉴스로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놓고 보면 백화점 관련주들로 최근에 뉴스들이 계속 나옵니다. 우리 주식을 할 때는 이 기업의 영업이익이 얼마나 하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관련된 뉴스들이 어떻게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느냐도 체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됐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중국인 관광객들, 뭐 중국인 관광객뿐만 아니라 올해 해외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뭐 3천만 명이 넘을 수도 있다. 뭐 그런 통계까지 나오더라고요. 엄청난 숫자가 진짜 오는 건데.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종목들로 저희가 공략을 좀 해보면 좋을까요? 3천만 명이면 우리나라 인구의 한 60% 정도가 그러니까요. 추가적으로 업된다라는 거죠. 조금 뭐 관련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설렐 만한 뉴스인데요. 첫 번째는 현대백화점입니다. 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은 글로벌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부스를 따로 마련한다고 합니다. 글로벌 관광객들이 이제 아무래도 오면 뭐 텍스프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하는 부분들도 있고 네. 또 우리가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이제 환승 승객들을 위한 또 그 면세점도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대백화점이 최근에 주가 움직임도 좋았었고 오늘도 또 반응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대백화점이 가장 앞서 언급드렸던 수문,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우리가 소비가 좀 늘어나는 이 소비 양극화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외국 관광객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소비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다라고 해서 현대백화점을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네. 두 번째는 파라다이스입니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8% 가까이 올라가고 네, 있는데요. 잘 갑니다. 굉장히 좀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해 보입니다. 드랍액이 이제 증가했다라는 것이 파라다이스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고요. 파라다이스가 뒤에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GKL과 좀 다른 점은 영종도 파라다이스 시티가 있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묵으면서 숙박을 하면서 카지노를 또 운영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비교 우위를 보인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파라다이스 주가가 오늘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고 여전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파라다이스와 현대백화점 두 종목을 일단 한일령 해제 분위기에 한번 살펴볼 만한 종목으로 체크를 해봤고요. 자, 그러면 탑픽 종목을 하나 골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중국 춘절이 다가오고 있으니 관련해서 한번 미리 담아볼 만한 탑픽 종목 뭘로 보세요? 저는 앞서 이 두 종목을 보면 야 이미 오른 걸 얘기하면 어떡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는 GKL을 오늘 좀 GKL 이요? 말씀드릴게요. GKL이 어제 한 2%, 오늘 3% 정도 올라갑니다. 바닥권에서 이제 고개를 좀 들어주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실적 개선 기대감이 좀 높은 주식이에요. 근데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파라다이스와 GKL이 좀 다른 것은 네. GKL 같은 경우는 이제 호텔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보유한 호텔이 없는데 가을에 호텔을 하나 매입한다라는 얘기가 리포트에 나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있는 거죠. 증권가는 좀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따라서 그러한 기대감이 있다라면 지금이 이제 바닥권의 주가 움직임을 볼 수 있겠죠. 수급상 일단 개인들만 매수가 들어오고 있긴 합니다만 글쎄요, 뭐 주가 부담이 없는 거가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워낙 지금 다들 주식이 올라가 있는 상태지만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몇 안 되는 주식이다. 그리고 드랍액이 늘어나고 있고 실제 계산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한번 공략 가능한 구간이 아니겠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가격대에서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목표가는 16,000원. 오늘 지금 현재 13,350원이거든요. 16,000원, 손절가는 12,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GKL을 토픽으로 골라주셨습니다. 뭐 카지노 관련된 종목들, 뭐 롯데관광개발이나 파라다이스도 오늘 또 많이 올라가고 있고 이런 종목들은 이미 조금 가격이 올라왔지만 GKL은 이제 또 뒤를 따라갈 수도 있으니까요. 카지노 관련 종목이 함께 GKL도 저희가 토픽 종목으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돈 되는 섹터 한알령 해제 관련된 이 업종을 좀 체크를 해봤고요. 자, 다음 두 번째, 그럼 차영주 소장님이 또 생각하는 돈 되는 섹터 오늘 두 번째는 뭘까요?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합니다. 자, 2차 전지를 한 번 더 봐야 되겠습니다. 2차 전지 주들이 이번 주에 또 나쁘지 않아요. 뭐 에코프로 그룹 주들도 괜찮고 삼성 SDI도 실적이 사실 좋지는 않게 나왔는데 그 뒤로도 다시 또 올라가고 있고 이게 2차 전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장님이? 이게 참 계속 가는데 네. 올라타기에도 이제 약간 믿음이 약간 흔들리고. 그렇죠. 근데 그 믿음이- 따라가느니 같이 가야 될 것 같기도 예, 하고. 믿음 흔들리신 분에게 제가 오늘은 좀 다른 조금 긍정적인 말씀 좀 그래요? 뭘까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올라가는 게 이제 그 전고체에 관련된 것들이 네네. 좀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그것들은 이제 많이 올랐고 이제 기대되는데 삼성 SDI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LG엔솔도 그렇고 네. 뒤에 가서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증권사들 월요일, 화요일 리포트가 나왔는데 ESS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졌죠. 그쵸, 네네. ESS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ESS에 대한 영업이익이 내년도에는 굉장히 폭발할 것이다. 이런 리포트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뷰가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여러분들이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잘 캐치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네네. 지금 좀 불안하다, 걱정된다라는 건데 리포트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벌써 캐치하고 나온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 거기에 이제 오늘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 삼성 SDI를 뭐 엄청나게 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것들도 이런 소위 리포트 빨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일단 뭐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공격적이에요 리포트가 나온 것들. 어제 이제 그 삼성 SDI 리포트가 한 7군데에서 나왔는데 네. 다 읽어보지는 않고 제가 한 몇 군데 읽어봤는데. 일본 증권사에서는 2027년 흑자 전환을 또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2차 전지가 새로운 퍼포먼스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직 해짐을 극복 못했는데 EV가 부진한데? 라는 건데 이 네. 부진을 메울 수 있는 대안적인 요소로서 ESS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퍼포먼스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새로운 시각으로 아직 전고체는 아니에요. 로봇과 관련된 부분들은 아니에요. ESS와 관련된 부분들이 현재 지금 시장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 네. 이런 것들을 좀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ESS에 대한 이야기. 작년부터 좀 2차 전지 쪽에 하나의 모멘텀이 되어줬는데 이것을 조금 더 강화하고 계속 좀 증명하는 그런 숫자들이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해석들이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차 전지 뭐 전고체 쪽에 어떤 종목들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일단 LG엔솔이 가장 이제 그러니까 ESS와 관련해서 네. 푸짐한 이제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올해 ESS 영업이익이 100% 증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LG엔솔이 그런 부분들을 나타내면서 LG엔솔 주가가 최근에 바닥권에서 오늘 2.4%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과거 저기 다른 쪽하고 좀 달라요. 네. 좀 견조한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LG엔솔을 좀 봐야 되겠고 에코프로 형제를 또 웃으셔서는 안 되죠. 네. 우리 뭐 에코프로 형제는 우리가 리튬과도 연결돼 있고 전고체와도 연결돼 있고 여러 부분하고 연결돼 있는 상태인데 최근에 에코프로를 놓고 보면 에코프로가 이제 주가가 상당히 이제 고점에서 횡보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꼬리를 좀 다른 모습들을 보이지만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에코프로가 한 단계 더 레벨업 가능하다.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에코프로와 관련된 모습들, 특히 현 구간에서 어제도 외국인과 기관이 엄청나게 샀거든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 에코프로의 또 한 번의 상승, 모멘텀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해보자.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에 2차 전지주들이 또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또 코스닥 정책과 맞물리면서 시총 상위에 있으니까 다시 부각을 받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 2차 전지 배터리 쪽에
탑픽을 하나 골라주세요. 우리 소장님 어떤 종목으로 고르실 건가요? SDI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삼성 SDI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스텔란티스와 그 SP 라인 요것에 대해서 요거를 이제 하나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ESS 라인으로 바꾸겠다라는 것이 어제 리포트의 골자였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미국에서 우리가 이제 ESS 전용 라인으로 바꾼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충분히 그 상승 여력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2017년 기준으로 보면 매출은 역시 EV 쪽이 돌아서야 돼요. 그쪽이 커요. 하지만 영업이익의 절반을 ESS 창출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아요. 과거 LG화학 같은 경우 첨단 소재 사업부가 매출은 3분의 2였는데 영업이익이 50%를 차지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영업이익의 50%를 ESS에서 땡긴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삼성 SDI 좀 새롭게 보자. 여기에 외국인들이 반응하는 거 아니겠나 싶습니다. 현재가에서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 이제 38만 8천 원입니다. 목표가를 50만 원까지 일단은 조금 한 20% 정도 업사이드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35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삼성 SDI 최근에 또 잠시 쉬다가 실적 발표하고 나서 재평가들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역시 삼성 SDI도 ESS 쪽에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률들이 좀 높아질 것이다. 이런 것들이 결국엔 내년에 실적을 흑자전환시키는 모멘텀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견들이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으니까요. 삼성 SDI도 좋은 자리에서 저희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2차 전지와 그리고 한알령 해제 관련된 종목들 체크를 해봤는데요. 오늘 차용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3일 워싱턴 DC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열었다. 회담은 미 국무부 청사에서 오후 2시 시작됐으며 양측은 취재진 앞에서 악수와 사진 촬영만 진행한 뒤 비공개 회담에 들어갔다. 조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언급한 관세 인상 방침의 철회 또는 보류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로 도출된 공동 팩트시트에 조속한 이행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와 관련해 양국 간 실무 협상 개시를 위한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조 장관은 4일 미 국무부가 주최하는 핵심 광물 장관급 회의에도 참석한다. 자, 마켓나우 3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장의 분위기를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1% 가까이 상승 탄력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5,337포인트까지 올라왔네요. 반면에 코스닥은 여전히 좀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1,140포인트 선 0.3% 가까이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장중에 확실히 좀 변동성이 코스닥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스피 쪽으로 조금 더 매기가 쏠리고 있는 모습이고 코스닥은 오후 들어서면서 이제 하락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수급 상황 보면요. 외국인이 오늘은 현 선물,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다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외국인이 뭐 하루 사고 하루 팔고 이런 식으로 퐁당퐁당 하고 있는데 이러면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도 여기에 대응하는 전략으로 함께 반응을 하고 계시고요. 기관이 오늘은 또 코스피에서는 기관이 1조 넘게 강하게 좀 매수를 하면서 시장을 받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파란불 하락인 상황이지만 어제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요. 오늘 조금 쉬고 나머지 또 그 밑단에 있는 시총 대형주들은 흐름이 좋습니다. 뭐 현대차나 LG엔솔이나 SK스퀘어, 두산에너빌리티 이런 종목들이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시장에 힘을 불어넣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시장의 분위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종목을 보면서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 종목 레이더 오늘 이데일리 TV의 서동구 전문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위원님과 어떤 종목을 보면서 시장의 온도를 파악해 볼지 첫 번째 선택해 주신 종목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시스템. 하나 시스템은 뭐 요즘 평가가 너무 좋더라고요. 네. 하나그룹주 안에서도 이제 뭐 하나오션,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또 하나 뭐 모든 돌아가면서 어쨌든 신고가를 다 내고. 뭐 돌아가면서 신고가가 나오고 하나 시스템은 결국엔 이게 다 연관되어 있는 그렇습니다. 그 정점에 있는 회사다라는 그런 평가들이더라고요. 사실은 지난 1월 마지막 날 금요일 날 네. 여러분들께 하나 시스템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가 9만 원 초반이었습니다. 네네. 이미 목표가는 뭐 3차까지 다 돌파가 된 상태에서 4차 목표가 12만 원을 제시해 드렸었던 건데 네네네. 단숨에 이렇게 급등을 보여줄지 저도 그러니까요. 몰랐습니다. 네. 그래서 한 번 더 다시 한번 여러분들하고 리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좋습니다. 그날도 이런 말씀을 드렸죠. 뭐 온 우주의 기운이 다 하나 시스템에 몰려들고 네. 있다. 뉴 노멀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조선업종을 비롯해서 또 방산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주도. 우주항공 쪽과 관련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부품단들 상당히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네. 또 김승현 회장도 하나 시스템을 직접 방문도 하면서 말이죠. 그랬죠. 격려를 맞아요. 하고 우리가 갈 길은 우주다. 머스크와 같이 말이죠. 그런 어떠한 얘기들이 외국인 기관들의 이러한 어떠한 그 물밑듯이 들어오는 수급도 네. 이렇게 시총 20조 가까이 넘는 이러한 종목들이 상한가를 들어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그러니까요. 거죠. 그만큼 시장의 어떠한 이슈가 되고 또 단기적인 실적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어떤 글로벌적인 모멘텀이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들을 쉽게 말해서 내려오면 안 된다라는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네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조선주들이 또 움직일 때 바로 필리조선수의 대주주로서 네, 그렇죠. 또 움직일 수 있는 네. 여지가 있는 거고요. 과거에는 너무 뭐 방만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 시스템 하나만 매수해도 그러니까요. 어떤 면에서는 섹터의 순환 흐름에 여러분들이 일일이 대응하기 쉽지 않다면 그냥 하나 시스템 하나를 갖고 있어도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그렇네요.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의 위치가 어제도 삼성전자가 종가 기준으로 12%나 급등을 했잖아요. 네네. 저도 꽤 오래 주식시장에 있습니다만은 삼성전자라는 대한민국 시가총액 1위가 무슨 뭐 코스닥의 중소형주도 그러니까요. 움직이듯이 움직이는데 이런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도 오늘 삼성전자도 숨고르기 합니다만은 전일 이렇게 상한가에 들어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감안해서 본다라면 월요일 날 사실은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이날도 장중에 10% 넘는 상승 그리고 결국은 윗골이 달리면서 양봉으로 상승 양봉으로 마감이 됐고요. 네. 월요일 날 바로 지난 1월 30일 날 금요일이었죠. 이때가 이제 저점이 94,000원, 종가 91,900원으로 네네. 끝난 날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급등을 했으니까 지난 사례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지난 1월 9일 날에도 이렇게 상한가에 들어가는 이러한 모습들 이후에 이제 상승 탄력도가 둔화되고 한 2주 동안의 기간 조정을 이렇게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굳이 뭐 이탈할 필요는 없지만 신규 진입은 11만 원 초반자리까지의 어떤 숨고르기가 진행이 될 때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10월 30일 날 공략하면서 100% 넘는 수익률인데 4차 목표가는 14만 5천 원으로 제가 제시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나 시스템을
그 전에 저희가 10월 정도에 한번 알려드렸는데 그 뒤로 뭐 꾸준하게 오르다가 한 번에 또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조선, 방산, 우주 이 모멘텀의 결국에는 중심엔 하나 시스템이 있다. 그렇죠. 이런 내러티브가 또 엮이면서 어떤 모멘텀이 와도 상승할 수 있는 네. 아주 다방면의 조건을 갖춘 이 종목이 됐습니다. 조금 쉬어갈 때 새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보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쭉 끌고 가는 전략으로 대응해 보시고 새로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 번 더 기다리고 우리 위원님이 한 번 더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하나 시스템 봤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뭘까요? 두 번째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LS 일렉트릭입니다. LS 일렉트릭도 조금 쉬는가 싶더니 다시 또 이제 전력기기 쪽도 불이 붙었습니다. 다시 또. 그렇습니다. 네. 아까 이제 하나 시스템도 말씀을 드렸지만 LS 일렉뿐만이 아니라 모든 전력 설비 쪽들 네. 관련해서는 뭐 여러 가지 부침 뭐 이런 논란도 있긴 합니다. 심지어는 뭐 정부에서 얼마 전에 발표도 했죠. 가격 입찰 담합과 관련된 그런 뭐 네, 그쵸. 악재성 재료 뭐 과징금 부과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주가의 모습들은 결국은 수주와 실적이라는 부분이 꺾이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4분기 실적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전혀 흔들림 없는 그런 어떠한 지금 현재까지만 해도 LS 일렉이 7조 원 정도의 수주 잔고를 지금 쌓아놓고 있는 상태고 네. 그것들이 이제 마치 건설에서의 기성고 하듯이 일정하게 계속해서 이제 실적으로 반영이 된다라는 거. 이 초고압 변압기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이 고급화 전력기기로서 생산량도 더 한 서너 배 네. 이상 늘 증설한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것들이 국내 유일의 초고압 직류 송전 기술이라고 네네. 하는데요. 말하자면 발전소에서 이제 교류 부분을 직류로 바꾸는 그런 어떤 기술력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가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소위 U자형 에너지 고속도로를 완공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 정부 들어서 가장 큰 또 수혜가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그런 얘기 아니겠느냐라고 보는데 주가의 대신에 특성이 있습니다. 네. 사실은 지난 이제 10월 달에 10월 23일 날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리고 나서 단기간에 급등을 했고 3차 목표가 57만 원도 쉽게 넘어갔는데요. 이거는 지난 그 작년 상반기 이후 하반기에 이렇게 주가가 계속 어떤 면에서는 횡보하는 모습을 네네.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은 패턴이에요. 이렇게 횡보를 했다가 이 주가가 어떻게 보면은 단숨에 이렇게 새로운 고점을 돌파해냅니다. 그래서 11월 4일 날 52만 8천 원까지 넘어갔던 모습이에요. 네. 그 이후에 또 주가가 가격과 기간 조정을 또 이렇게 같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가의 패턴이 어떻게 보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지루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나서는 또 한 3개월 이상 쉬었죠. 그리고 다시 또 직전 고점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내버리는 모습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결국은 외국인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는 이러한 시점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냥 안전하게 전력 관련 종목들이 다 좋다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외국인 기관들이 들어오는 시점 그리고 일정한 기간의 가격과 기간 조정을 뭐 1, 2개월 거쳤다라고 하면은 그때 뭐 스윙 플레이 하시는 분들은 대응하기가 오히려 더 좋은 그러한 종목이 아닐까라는 말씀도 드리면서 결과적으로는 뭐 4차 목표가 75만 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오히려 직전 고점을 이렇게 돌파하고 지지가 됐기 때문에 저는 뭐 추격 매수해도 괜찮은 자리다. 이렇게도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LS 일렉트릭도 이 계단식으로 쭉 쉬다가 한번 튀어 올라가고 쉬다가 튀어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패턴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자리에서는 또 추격 매수 가능한 시점이다. 목표가는 75만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어요. 뭐 개인 투자자분들 주변에도 말씀 들어보면 이걸 기다리다가 오히려 놓치고 더 못 기다리겠다, 딴 거 빠른 거 하겠다 하고 팔면 올라가고 그렇죠. 이런 패턴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시장이 사실은 물론 뭐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의 주도주인 건 사실입니다. 네네. 그런데 오늘 시장도 여러분들 느끼시는 게 반도체 쪽들이 쉴 때 다른 쪽들이 활발하게 또 움직여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순서가 돌아올 수밖에 없는 구조. 그러니까요. 물론
이상한 뭐 중소형 저가 잡주들 갖고 있으면은 영원히 안 올 되죠, 수도 안 되죠. 있겠지만은 이런 어떠한 실적이 뒷받침돼주고 지속적으로 모멘텀이 부각이 되고 있는 섹터나 종목들은 포트에 한두 개씩은 비중이 적더라도 꼭 끌고 가는 이러한 전략도 병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네네. 지금 시장에서 아무리 주도 섹터가 계속해서 고고싱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네. 가다가 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은 나는 무조건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IT 소부장 쪽으로만 100% 편입을 해놨다. 그거는 포트가 아니죠. 그쵸, 예.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이러한 전력 설비 쪽을 중심으로 해서 또는 뭐 항공이라든가 방산이라든가 원전이라든가 이런 어떤 크게 한 5개 정도의 축이 됩니다.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비중만 조절해 가면서 대응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주신 뭐 그렇게 크게 어쨌든 지금 주도 업종 섹터들을 쫙 가지고 있으면 이게 순차적으로 그냥 도미노 넘어지듯이 그렇죠. 수익이 딱딱 오고 이런 식으로 돌릴 수 있으니까 그 세팅을 잘 해놓으시는 게 요즘에는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좋은 팁까지 위원님이 알려주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체크해 볼까요? 세 번째 종목은 뭘까요? 바로 공개합니다. 자,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도 오늘 뭐 원전주들이 전반적으로 올라가면서 한국전력도 올라가는데 뭐 트럼프 대통령이 또 미국에 와서 원전 지어라 뭐 이런 식의 언급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한국전력 저는 궁금했던 게 어디였죠? JP모건이었나? 해외 리포트에서 한국전력이 미국에서 이런 원전 사업을 할 때 수혜를 받는 기업이 아니다. 뭐 그런 식으로 리포트를 냈더라고요. 네, 그런 리포트도 저도 봤는데요. 네. 뭐 회사 측에서도 뭐 어떤 면에서는 뭐 부인했다, 뭐 아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네네. 있고. 근데 상식적으로 그냥 우리가 보죠. 한전이 우리나라의 모든 전력을 공급해주고 있는 공기업이나 마찬가지죠. 네네. 그리고 그 한전에서 파생되는 계열사들이 한전 기술을 비롯해서 네. 뭐 또 한전 대표 KPS. KPS라든가 한전산업이라든가 다 이렇게 일괄 생산 체제가 구축이 돼 있습니다. 네네. 거기에 핵심이 한전산업이라는 거를 누가 부인을 하겠습니까? 바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미국에서 다급해진 것 같아요. 지라고 그래도 못 짓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뭐 일본하고 우리 뭐 얘기를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 2011년이었나요? 동일본 네. 그 지진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원전과 관련된 모든 생태계가 올스톱이 됐지 않습니까? 한 15년 동안 걔네들도 손을 놓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뭐 프랑스하고 우리 정도인데 서방 쪽에서는 중국, 러시아, 미국 하겠죠. 들어가서 짓겠습니까? 못하죠. 예, 한다고 그래도 못 막을 겁니다. 자연스럽게 소위 이 마누가 프로젝트가 다시 부각이 될 수밖에 없고 다만 주가의 어떤 그 부침들이 심하죠. 네네. 결국은 뭐 이건 수주 산업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 사실은 우리가 체코 이후에 제대로 된 수주가 지금 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거기에 따른 실망감도 있지만 이후에 어쨌든 국내도 원전 쪽으로 완전히 턴을 했고 네, 그쵸. 그리고 이것들은 결국은 뭐 어느 날 갑자기 뚝딱 뭐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계속 물밑에서 교섭이 이루어지고 또 웨스팅하우스와의 문제도 깔끔하게 마무리가 돼줘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핵심 축이 결국은 한전과 원전 우리가 한수원 얘기도 많이 합니다만 네네네. 한전 기술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의 리포트에서는 2050년까지 한국과 미국이 동반해서 글로벌 원전 시장에 진출할 경우 전체적으로 한 466기가와트가 필요한데 저것을 한 5조 원 정도 한 기당 짓는다고 해서 한 7천조 시장이라고 그래요. 네. 뭐 미국하고 우리나라가 둘이서 다 독식하기는 힘들겠지만 뭐 반 3분의 1이라도 갖고 온다라고 했을 때는 이 향후에 2050년까지 제가 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엄청난 거죠. 이런 측면으로 좀 우리가 호흡을 넓게 봐야 되는 거고 또 한전 자체가 또 우리 내부적으로는 핵 연료 재처리라든가 사후 처리 문제라든가 이러한 부분과 관련돼서 상당히 이제 좀 폭넓게 한미 원전이 협력 강화가 되는 핵심 역할을 해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안정적인 어떤 실적도 이제 뒷받침돼 주면서 상당한 부채에 대한 부담감도
감소가 되고 그럼으로 해서 어떤 면에서는 한전체 발행에 대한 이런 것도 상당히 몸집이 가벼워질 수밖에 없는 재무 구조가 계속해서 개선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5만 원 라인을 여러분들께 대단히 중요한 라인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12월 17일 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주가의 모습들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종목도 이렇게 한 번 시세를 단숨에 하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네. 이렇게 그냥 어떤 저항 라인을 돌파하는 시점에서 아주 강하게 이렇게 움직여 줍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의 모습이 상당히 좋은 게 사실은 두산 에너빌리티도 물론 대장주 역할을 해주었습니다만은 네. 가장 지금 모양이 안 좋은 종목 중에 하나인데 한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 가능하고요. 3차 목표가 7만 5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국전력 또 연말에 이 위원님이 알려주셨는데 그 뒤로 또 드라마틱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추세를 계속 저희도 추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서동구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또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자, 마켓나우 3부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리고요. 저희는 또 내일 더 좋은 종목 가지고 1시에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